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얼마 전 렌저 차량 사람이 떠나가면 차는 쉽게 마련이다. 현직에서 떠나면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면 안 된다는 중공 정가의 분위기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 국무원 총리 원자바오에게도 거침없이 적용돼 중앙권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원자바오는 타계한 모친을 그리는 문장을 남겼는데 여기에 민감한 표현이 들어갔다고 해서 당국에 의해 검열을 받고 삭제됐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입니다. 내 마음속에 중국은 응당히 공평과 정의로 충만한 국가여야 한다. 인심과 인도 그리고 사람 본질에 대한 존중이 영원히 있어야 한다. 청춘과 자유, 분투의 기질도 영원해야 한다. 나는 이를 위해 외쳤고 분투했다는 표현이 검열에 걸렸습니다. 문장의 대부분은 모친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건데 통째로 삭제됐습니다. 중국 인민의 존경을 받는다는 원자바오 전 총리도 이런 대우를 받으니 일반인들은 이 체제에서 안전할 수가 없다는 면에서 전 중화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모친에 대한 회고 문장에서 자신이 별 배경이 없는 집안 출신이었으며 중남해에서 살 얼음 위를 걷는 것 같았고 시면을 마주한 것 같았다. 늘 윗선에 경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원자바오의 모친은 2020년 말 타계했습니다. 올해 청명절 전야에 원자바오는 나의 모친이란 문장을 썼고 이 글은 3월 25일부터 4월 15일 사이 마카오의 아오먼다오바오라는 신문에 연재됐습니다. 원자바오는 그래서 부모 모두 교직에서 일했다. 모친이 교류한 이들은 모두 보통 백성이었다. 모친은 원자바오가 처음으로 국무원 총리가 됐을 때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높은 위치에 올랐고 쉽지 않은 일을 이뤘으니 이제는 아무런 뒷배가 없다. 1인 지하 만인지상의 위치에 올랐으니 보살펴줄 뒷배가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또 원자바오의 모친은 너의 성격이 완벽을 추구하는데 나라가 이렇게 크고 인구도 이렇게 많아 완벽한 일처리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총리를 연임했을 때 모친은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경제 문제는 아주 복잡하다. 일을 할 때는 끝까지 파서 완성해야 하고 여러 사람과 같은 배를 탔다 생각하고 평탄하게 5년의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라고 했습니다. 또 원자바오가 2009년 6월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강연했을 때 일화도 소개했습니다. 당시 티벳을 지지하는 한 학생이 강연장에서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이 독재자를 초청하는 창녀짓을 하고 있다. 거짓말을 강연이라고 듣고 있느냐고 외친 뒤 원자바오를 향해 신발을 던졌습니다. 이를 TV 중계를 통해 지켜본 모친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회고했습니다. 아들의 안위를 걱정한 88살의 노모가 갑자기 뇌혈관 색전을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모친은 이때부터 시력이 급격히 감퇴했고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됐으며 거동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원자바오는 은퇴한 뒤 모친의 곁으로 되돌아갔고 8년 동안 외출도 거의 삼가고 모친 옆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12년 3월 고별 기자회견에서 사리 사욕을 도모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민과 역사 앞에서 그 점만큼은 분명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과 국가 지도자 제도 등 정치 개혁이 절실하다고도 했습니다. 사법제도가 불공정하고 사회가 공평과 정의가 결핍됐다고 말했습니다. 서민 총리라고 불린 원자바오는 역대 재해 현장에는 예외 없이 나타났습니다. 천안문 사태 당시 짜오지양의 발언으로 유명한 너무 늦게 왔습니다 라는 말도 자주 사용합니다. 2008년 시추안 대지진 때도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구조를 독려하고 이재민들의 사연을 듣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저도 당시 시추안에 취재를 갔었는데 희한하게도 원자바오 총리가 가는 현장에서만 생존자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백성을 사랑한다는 마음가짐이 있기는 한데 연기도 아주 탁월합니다. 원자바오가 지방 시찰을 하면 중국 매체가 흔히 쓰는 기사는 그의 검소함입니다. 10년째 똑같은 점퍼를 입고 있으며 운동화도 여러 번 본드로 붙여 수려한 것을 신고 다닌다는 기사입니다. 대국의 총리가 이 정도로 검소한 차림으로 서민의 어려움을 경청한다는 감성팔이 기사에 그대로 넘어가 중공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2016년 일부 타이완 친공 분자들은 온화한 품성의 원자바오가 양양대원 화에 이바지했다고 그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원자바오가 신발을 들고 있는 동상입니다. 신발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이미지 선동에 활용한 게 중공에서는 원자바오입니다. 그런데 왜 뜬금없이 원자바오가 타이완에서 뭘 했길래 동상까지 세우냐는 비판 여론이 빗발치자 하루 만에 자진 철거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공 최고위층의 말과 보이는 것은 액면 그대로 믿을 게 못 됩니다. 중공 사람들은 원자바오가 서민 출신이라고 해서 상당히 존경합니다. 특히 그가 텐진의 초라한 골목에 있는 워쥐, 달팽이 집이라고 표현되는 누추한 집 출신으로 대국의 총리가 됐다고 하는 선전에 감격해합니다. 부모가 평범한 교육자 출신이면 남겨진 재산도 없습니다. 그러나 2012년 10월 25일 뉴욕타임즈는 놀라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원자바오 패밀리 부의 제국이란 보도입니다. 당시 90세인 모친 양주위는 핑안보험에 1억 2천만 달러의 투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자바오의 형제인 원자홍은 에너지, 토목, 쓰레기 처리 회사를 운영했고 그의 부인도 핑안보험에 1억 1천만 달러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원자바오의 부인 짱베일리는 보석 전문가로 중공의 다이아몬드 거래를 장악했습니다. 그녀는 중공 보석협회 회장도 지냈습니다. 원자바오의 아들 원인송은 뉴 호라이즌 캐피탈의 창립자로 위성통신사의 회장도 지냈습니다. 딸 원루츠는 스위스 크레딧에서 일했고 중공의 보석상 갤럽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자바오의 직계가족과 친척 20여 명은 아주 촘촘한 부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자바오 가족 커넥션은 중국 내지와 홍콩 등 중화권의 거부와도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 유명한 허치슨 환포의 리카싱을 비롯해 중국 내 여성 최고 거부 중 한 명인 뚜안웨이홍, 홍콩 이유의 거부 청위통, 역시 홍콩의 거부 정젠유엔, 동북의 거물 취나이제, 홍콩의 피터 입 등과 상호 투자 관계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원자바오 가족이 가장 많이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기업은 중공 최대 보험사 핑안입니다. 중공의 최고 지도층들은 분야별로 독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장점인의 상하이방 본류는 주로 IT와 전자상거래입니다.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의 뒷배가 상하이방입니다. 그리고 과거 리펑의 가족은 주로 수력발전, 예전에 숙청됐던 공안의 거물 조용강은 석유 산업을 독점해 석유방이라고 불렸습니다. 10년 동안 같은 점퍼를 입고 운동화를 몇 년 동안 수선해 신는다는 원자바오는 서민 가정에서 태어나 총리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하지만 검소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정반대로 고위직에 있으면서 엄청난 부를 일구었습니다. 원자바오의 실체를 밝힌 금서로 중국인띠 원자바오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2010년 홍콩에서 출판된 책으로 의미는 중국의 영어 황제 원자바오입니다. 원자바오는 영화배우처럼 짜여진 각본에 따라 촬영한 이미지에 불과하다고 이 책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위지에는 원자바오가 표리부동하고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중국인이 그에게 가지고 있는 온화한 개혁파란 이미지는 철저히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허위의 중국과 현실의 중국이라는 이 책의 서문은 짜오즈양의 비서였던 바오통이 썼습니다. 원자바오의 연기는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뉴욕타임즈 기사 내용은 보통의 중공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또 원자바오는 그만의 스타일과 함께 연설도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사자성어와 고사성어도 구사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만점 가깝게 완벽하게 포장된 인물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